발차기는 매일 연습해서 이제 좀 앞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호흡만 하려고 하면 가라앉는 분들 있으시죠? 이 호흡이 안 되니까 자꾸 중간에 일어나게 되고 어떨 때는 호흡하다 물이 기도까지 들어와서 사례가 들려서 킥킥거리느라 배수구로 달려가셨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대체 자유형 호흡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보통 강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호흡하려고 수영하지 마세요. 수영을 하는데 그냥 호흡을 하는 겁니다. 라고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호흡을 너무 의식하니까 오히려 호흡이 안 된다는 의미인데요. 내가 호흡이 되면 강습을 왜 받고 있겠습니까? 그건 호흡이 잘 되는 분들, 고수분들 이야기 아니냐고요. 가뜩이나 발차기를 하면서 팔도 돌려야 되는데 아니 호흡하려면 고개도 물 밖으로 나와야 되고 그러려면 몸통도 돌려서 롤링에 글라이딩까지 하라고?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개를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그냥 머리도 아프고 몸도 고장나는 게 당연합니다. 뭐 일단 하라고 하니까 꾸역꾸역 따라 하는데 사실상 팔을 돌리다 보면 발차기를 멈추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하체가 가라앉고 팔을 돌리면서 어찌저찌 몸통까지는 돌려봤는데 이미 몸은 가라앉고 있으니까 숨 쉬려고 고개를 힘줘서 어떻게든 물 밖으로 들어올리려 애쓰고 있는 거죠. 솔직히 강습 들어도 강사님들 처음에는 몇 번 좀 봐주시다가 계속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나름대로 유튜브도 찾아보고 같이 강습 받는 분들 보면서 따라해도 나는 좀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잘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몸치고 나이가 들어서 배움이 늦는 건가? 하고 자책하신 분들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 자유형 호흡 레벨을 단숨에 끌어올려줄 비밀 아이템과 연습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추천해 드리는 아이템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담아두었으니 잘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호흡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자유형 호흡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측상단에 자유형 호흡 관련 영상 링크를 클릭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가지 핵심 기억나시나요? 음부흡, 시선과 고개 각도, 발차기 최소화, 스트로크와 리커버리.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눈치채셨나요? 모두 상체 동작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가미가 있어서 물고기처럼 물에서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있는 코나 입이 물 밖으로 나와야 하는데요. 자유형은 측면 호흡을 하기 때문에 코로는 숨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시도하는 순간 코로 물이 들어와서 당장 일어나시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입으로 숨을 쉬어야 한다는 건데 입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쳐서 달려 있었다면 훨씬 쉬웠겠죠? 하지만 아쉽게도 입은 얼굴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인 즉 숨을 쉬기 편하려면 내 몸이 호흡하려는 쪽으로 좀 더 많이 돌아가야 한다는 거겠죠. 물론 이 호흡이 익숙해지면 점점 수면에 가깝게 입을 위치한 채로 수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호흡이 안 되신다면 이 신체적 구조에서 오는 불합리함을 해결할 방법을 구사해야 합니다. 그럼 이 상체 움직임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발차기를 최대한 적게 차면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우리는 강습을 배울 때 발차기를 강하고 빠르게 열심히 차는 것부터 배웁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호흡을 하는 순간에도 발차기를 너무 신경 쓰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아직 초보니까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반대로 발차기의 부담을 줄여주면 상체 움직임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에이, 오리발은 상급반이나 가야 쓰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센터마다 다르긴 하지만 제가 다녔던 센터들은 보통 상급반부터 오리발 사용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자세 교정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하지만 호흡이 너무 안 되는 초보자일수록 그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오리발을 사용해 보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맛을 안다고. 실제로 저도 중급반까지는 진짜 힘들게 자유형했습니다. 하지만 오리발을 쓰면서 상체 움직임도 교정이 되고 롤링이나 리커버리가 좀 더 자연스러워지게 되면서 호흡이 훨씬 편해졌거든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오리발은 발차기 연습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오리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보통 수영용 오리발은 롱핀과 숏핀으로 구분이 됩니다. 발차기 연습에 도움이 되는 오리발은 숏핀이 맞습니다. 발차기 근력 및 템포 훈련용으로 많이 사용하죠.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마레스 뉴클리퍼는 롱핀이고요. 적은 발차기로 물을 강하게 밀어내기 때문에 발차기 횟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횟수가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발차기의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상체 움직임 교정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점. 물론 요즘 수영장에 가시면 쇼핀을 사용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실 거예요. 쇼핀을 초보 때부터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실력이 다르고 선호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반드시 맞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호흡과 상체 동작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초보자다 라고 하면 숏핀보다는 롱핀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강습 받을 때 강사님께서 초보들은 다른 거 사지 말고 마레스 뉴클리퍼를 사라 라고 콕 집어주셨어요. 부드러운 소프트핀 계열이기 때문에 발목에 가해지는 부담도 적고 숏핀보다 물을 밀어내는 힘이 커요. 때문에 상체 동작 교정에 아주 좋습니다. 부수적인 장점으로는 상대적으로 가성비도 좋고 그래서 입문하기가 훨씬 좋겠죠. 색상도 다양해서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접영을 배우실 때나 바다에서 스노클링 하실 때도 계속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리발 연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오리발 사이즈 측정법과 관리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A4 용지를 바닥에 펼쳐주시고 발을 올려주세요. 그 발을 댄 상태에서 펜으로 발 모양을 따라 그려봅니다. 딱 맞게 그려졌다 하면 자로 좌우와 위아래를 사이즈를 재고 그 사이즈에 맞춰서 오리발을 주문하시면 돼요. 내가 평소에 신는 신발 사이즈에 맞게 한다? 이거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이게 실제 사이즈는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오리발은 사이즈가 크게 되면 벗겨질 수가 있고 너무 작게 되면 발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딱 맞게 신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오리발을 관리하실 때는 항상 뒤집어 줘야 됩니다. 앞으로 해서 우리가 신발 놓듯이 앞쪽으로 향하게 두게 되면 오리발이 휠 수가 있거든요. 오리발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또한 이 풋포켓이라고 하죠. 발이 들어가는 이 풋포켓에 모양이 변경되는 거, 변형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거치대가 보통 들어있거든요. 이 거치대를 버리지 마시고 항상 넣어두세요. 그리고 수영을 하시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물로 닦아서 그늘에다 말려주셔야 됩니다. 햇빛에 바짝 말리겠다고 햇빛에 널어놓으면 변색이 되거나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잘못하면 휘어서 갈고리가 된 오리발을 신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수영장에 비슷한 오리발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거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오리발에 이름이나 특정한 나만의 표식을 크게 써주세요. 자, 오리발은 생각보다 발목을 많이 쓰기 때문에 지상 훈련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목을 강화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반드시 꾸준히 해주시면 좋고요. 오리발을 신고 찰 때는 최대한 부드럽게 물을 누르는 느낌을 느껴보셔야 돼요. 허벅지부터 시작해서 무릎, 정강이, 발목, 오리발 끝까지 물을 부드럽게 눌러주는 느낌을 느껴보는 겁니다. 이 감각을 찾게 되면 오리발 없이 맨발로 수영할 때도 훨씬 부드러운 발차기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때 오리발을 신는 경우에는 무릎을 평소보다 좀 더 굽혀주고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져야 돼요. 오리발이 이 넓은 부분으로 물을 결국에는 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걸 더 잘 밀어낼 수 있으니까 이게 이 포인트를 꼭 명심해 주세요. 이제 오리발 덕분에 발차기의 부담이 줄어들고 하체도 수면에 잘 떠오르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상체의 움직임에 집중하면서 리커버리하는 자세를 평소보다 1초에서 2초는 더 유지하는 거를 해보세요. 이때 킥은 자연스럽게 사이드 킥이 되겠죠. 리커버리한 자세 자체가 아무래도 측면이 되다 보니까 이 사이드 킥을 유지한 상태에서 리커버리를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리발 없이 맨몸 수영할 때 호흡하는 시간을 길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리발에만 너무 의존하시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오리발을 착용하고 상체 동작을 집중해서 연습해 보세요. 오리발 없이 스트로크와 호흡을 할 때 내 동작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감각은 무엇인지 느끼게 되고 이전보다 훨씬 편하고 부드러운 자유형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연습이 쌓여서 편해지게 되면 정말 자유형만큼은 별로 힘들이지 않고 편하게 호흡하시면서 매일 1000m 정도는 꾸준히 돌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마레스 뉴 클리퍼 오리발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수영 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수영하세요. 감사합니다.